4.15 총선 격전지를 가다 이 시간에는 광주 지역 최대의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죠. 북구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두 3명의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개별 질문 3개와 공통 질문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후보는 본인의 일정 관계로 인터뷰를 고사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경환 후보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20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최경환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후보입니다. 네. 네, 지금 거리 유세 중에 잠깐 나오셨죠? 인터뷰 때문에요. 예,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출마 소감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가 네. 코로나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가 전혀 없고 차단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나름 지난 4년간 초선 의원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용봉 IC 인로 문제나 호남고속도로 확장이나 또 인공지능 단지가 들어갈 그 첨단 3지구 이런 문제, 그린벨트 해제나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나 이런 것들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좀 힘있는 재선의원이 돼서 다시 한번 추진력 있게 일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21대 국회에 이제 당선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민생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또 5.18 민주유공자로서 저희 정치적 소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4기 개혁 정권을 어떻게 2년 후에 창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절대 이 일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당과 같은 계획 세력, 어깨동무 세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민생당이 필요하다. 3세력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민생당에 대한 역할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예. 표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덕분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또 운동을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당시에 그 돌풍이랄까요? 좀 상당히 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생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가 좀 정체 국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 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은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양당제 정치로는 되지 않는다. 네.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로 가라. 그래서 호남이 그런 구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구도를 만들어줘가지고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를 탄핵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중간에 지도자들의 노선 이탈과 분열로 네.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 3당 통합을 통해서 민생당을 탄생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과제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민생당의 지지와는 별도로 지역민들은 코로나로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네.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가 당을 떠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는 분위기가 예. 있고요. 민생당도 그런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분을 드렸는데 30초가량이 남아서 제가 뒤에 질문에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인데요. 우리 최경환 후보님께서는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후보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경쟁력이라면 무엇을 꼽고 싶으신지 1분 30초 드리죠. 예, 저는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국회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정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조선 국회의원으로서 경험,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또 정치 활동도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이나 당 대변인 또 3당 통합을 이룰 때는 당 대표로서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저는 충분한 역량을 쌓고 있다고 보고 그런 특히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또 호남 정치인 중에서 유일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서 네. 김대중 정신,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소통, 금교례를 통해서 소통을 잘 해왔다 생각하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약 30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뒷부분에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공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후보님께서는 앞서서도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이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공약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2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지역 공약을 말씀드리면요. 북구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용봉 IC 진입로 문제입니다. 네, 제가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광주 IC에서 광산까지 가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함께 4,031억 원으로 예산을 확정했고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운암동이 한 10만 인구가 넘는데 네, 지하철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빠져 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는 대로 광주역에서 동원고가나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시청 간 연결하는 운암동 지선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북구에 보물 같은 영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산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산강 일대를 한강 둔치처럼 네, 울산의 태화강처럼 친환경 레저 스포츠지구로 개발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첨단 산지구에 인공지능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인공지능 사업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첨단 사지구를 추가 개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네, 네. 약 네, 30초 정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법안을 이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예,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평등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평등 특별법,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상공인 복지법,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또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마련하고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또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네, 청년 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청년 기본소득법을 그런 법을 만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가장 아쉬운 건데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위원회를 수립을 시켰습니다만은 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18 역사 왜곡, 5.18 폄훼하고 비방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네.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5개 법안을 최경환법으로 해서 법제화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또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여 이 북구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고 싶고요. 또 혹여 당선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1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요. 예, 북구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요. 가장 큰 수건 사업은 용봉 IC 음, 진입로 문제입니다.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일곡동, 용봉동 주민들이 우회해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되는데 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한 1,500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4,031억으로 사업을 확정을 시켰고요. 주민들의 방음,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 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인공지능 단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청년들의 먹거리,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첨단 삼지구 조성 사업 그걸 마무리 짓고 또
산업군을 개발할 수 있는 예. 지금 첨단 3지구는 연구단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화할 수 있는 4지구 개발도 서둘러야 된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는 5.18 관련돼서 지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신 있고 적극적인 활동해 오신 부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소신과 철학은 이것이다라고 느끼신 게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한 그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 국리민복, 국가 이익과 백성들의 국민들의 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소명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철저히 또 봉사다, 서비스다. 권력이라는 것, 국회의원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폼을 잡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서비스다, 공직이라는 것은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가르쳐주신 금기원례 원칙, 금요일에는 지역구에 내려와서 주민들을 만나고 월요일에는 국회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런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 보고 저는 알겠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번 총선이 이 검찰 개혁과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를 틀고 있는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국정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분 매우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남짓 남았는데요. 정말 이번 총선이 개혁 세력이 다수가 차지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4기 개혁 정권 창출의 기반을 쌓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민주당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보듯이 또 4+1 개혁 입법연대에서 보듯이 예, 이런 어깨동무 세력이 필요하고 민생당 또 정의당과 같은 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치는 국정 운영은 통합정치, 연합정치, 협치, 연정 수준까지 가는 그런 노력이 서로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광주 시민들, 특히 북구 을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주민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맡겨진 임무,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도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북구 발전, 광주 발전, 또 개혁정권 재창출,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호 3번 저에게 최경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정책 승부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뭐니 해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4.15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3번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